상공 TV 상공이 간다. 각계각층 낮은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보석 같은 사람들을 찾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들이 세상에 지는 소리와 비전을 들어보고 알리는 방송 상공TV 상공이 간다. 25번째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제주도에서만 생산하는 줄 알았던 대대양이나 한라봉을 고흥에서도 생산하고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면서 농업 경영인으로 성공한 황실 영농조합법인 대표, 한국농업경영인 고흥군 연합회 회장 최광옥 대표를 상공TV 상공스님이 만나서 제주도에서만 생산하는 줄 알고 있는 대대양이나 한라봉을 생산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스마트팜 관리 방법, 생산한 농산물 판매의 애로사항, 균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균형에서 성공하는 노하우를 얘기해 줍니다. 아이고, 제가 봄에 그 꽃 향기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봄이 되면 이 레드 향이나 이 진지 향 이런 과일 꽃 향기를 보려고 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겨울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농장을 찾아왔는데, 아니 이 한겨울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이 이렇게 열려 계시죠? 봄에 꽃 피었을 때 오셔도 좋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과일 황금색으로 달려있는 모습 보면은 지금도 참 좋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 과일, 특히 밀감 종류가 제주도에서만 주로 생산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겨울에도 이렇게 재배가 가능해서 저희들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이 그 아주 그 정말 그 풍미한 그런 뭐라 그럴까, 산도, 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나무에서 만들어지죠? 이 나무란 게 모든 식물이 자기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밀감은 저희들이 밀감 중에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일은 거의 99%가 씨가 맺혀야지 열매가 달리는데 우리 밀감 귤 종류는, 특히 귤 종류는 씨가 없어도 이렇게 열매를 달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농화학적으로 말하면은 이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미노산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과일에 저장해서 과일을 이렇게 달립니다. 근데 이제 농사 법에 따라서 아주 맛있는 당도가 높은 과일이 나올 수 있고 좀 맛이 덜한 과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모든 이 공법들 자체가 스마트팜으로 다 이렇게 구축되어서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편리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농촌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인력이 있어도 인건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자동화 시설이 되지 않으면은 농사 짓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팜을 적용해서, 스마트팜을 적용하면 제일 좋은 게, 첫째는 방금 말했듯이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좋은 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출타를 할 수 있고, 여기 매이지 않아도 여행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 집사람이랑 같이 외국 가서 휴대폰 2개 켜놓고 한쪽에서는 CC카메라 보고 한쪽에서는 작동할 수 있는 그 어플 펴놓고 거기서 열고 닫고 다 문도 하고, 열고 또 온도가 몇 도인가 보고 CC카메라로 이게 문을 열었는데 진짜 열렸나 CC카메라로 확인하고 이러니까 안심하고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이런 농부들의 그 애정과 관심 속에서 이런 우리 우수한 농산물들이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나무 하나에 이 다 각각 뿌리를 통해서 강압성을 통해서 이 모든 맛, 즉 말은 이 단맛, 이 상큼한 맛들이 결국은 이 한겨울에 어떻게 이 나무들이 그걸 견디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농사를 쉽게 짓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이 나무가 꼭 필요한 그 영양소를 충분히 줘서 물을 줘서 나무에 맞게 온도, 습도를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줬을 때 비로소 저희들이 원한 과일이 달리고 합니다.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뭐 방치하고 또 너무 비료를 무조건 많이 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과일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라봉은 한라봉답게 또 레드향은 레드향답게 모양도 나오고 맛도 나오고 색깔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재배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귤이나 또 뭐 또 진지향, 레드향, 천혜향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엔 이 고흥 자체가 난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온화하고 지형이. 그래서 이 고흥에서 이분들이 자라게 된 기간은 얼마쯤이며 언제쯤 이분들이 이 고흥에서 자라게 됐어요?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저희 고흥 지역도 아열대 지역으로 지금 바뀌었다고는 해요. 바뀌었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전에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설 자금을 조금 받고 해서 손수 하우스를 지어서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준비를 하셨구나. 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초창기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주도에서 가져올 때 황금향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비가림 시설, 즉 말해서 비닐하우스 한 겹만 씌워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묘목을 제주도에서 사와서 심어서 했는데 그때 극한의 추위가 한번 와가지고 거의 90%가 한 4, 5년 키우다가 한번 싹 죽었어요. 아유. 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보온 낙엽 커튼도 하고 또 온풍기도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가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육지에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설만 갖추면은 전국 어디서나 지금 강원도에서도까지도 망감류 이게 망감류란 거는 우리 조생귤 있지 않습니까? 네, 조생귤은 일찍 수확한다고 해서 조생귤이고 망감류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수확하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저도 망감류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이런 종류가 망감류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생육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이 돼야지 수확하고 아이고. 또 막 수확하고 막 새싹 나서 꽃 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가 심하게 이제 그 요동치고 이제 그 어떤 기류가 그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극한의 상황들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들을 가꾸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들도 다 돼 있나요? 극한을 대비한. 네. 지금 방금 말했듯이 기후 온난화가 됨으로써 특히 우리 고흥 지역에 남해안 지역에 평균 기온은 이렇게 겨울 평균, 연 평균이나 겨울 평균 기온은 상승했는데 상당히 상승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북극의 이 제트 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평균 기온은 올라갔지만은 극한 이게 이 북극의 냉기가 이렇게 한 번씩 밀려 내려올 때는 극한에 이렇게 아주 추운 날이 이렇게 한 3년, 4년, 뭐 심지어는 최근에는 한 2년 사이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럴 때 많은 피해를 줍니다. 특히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유자가 이 전국에서 유명한 유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자 나무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10년 안에 불과 그 극한이 한 두세 번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고흥의 유자 나무가 한 60% 이상 고사되고 그나마 살아있는 것도 성한 나무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 보온 커튼도 해놓고 온풍기도 극한을 대비해서 그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만반의 대기를 하고 그러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고흥에 주로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가우수들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이 만감류 저희들이 장목회가 있어요. 장목회가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한 50농가, 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농가가 한 10여 농가, 해서 한 60여 농가가 지금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황금향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수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으로 전량 거의 전량으로 학교 급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레드향은 이 좋은 게 뭐냐면은 딱 구정 시기 무렵 맞춰서 수확이 가능해요. 다 알고 계시는가 봐요, 이분들도. 이 수확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 레드향은 요즘에 지금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수확 시기이기 때문에 아유. 항상 그 안에 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 명절용으로 뭐 육지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장목이고 또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문제가 만감류 중에서 진짜 제대로만 딱 관리해서 제 시기에 딱 수확하면은 한라봉만큼 맛있는 과일이 없어요. 근데 한라봉이 명절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판매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수확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이렇게 미리 따서 아직 숙기가 다 되기 전에 수확을 해서 포장해서 팔기 때문에 맛이 별로겠다. 항상 한라봉 먹어본 사람들은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맛있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한라봉 맛없다. 근데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 70% 이상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구정 전에 시기를 시기 이전에 수확 시기 이전에 따서 먹어본 사람들은 맛없더라고. 진짜 수확 시기에 맞춰서 설 이후에 이렇게 구매해서 먹어본 사람은 정말 맛있다라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도 사람도 그 섭리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이 그렇게 개입하다 보면 그 한라봉이 가지고 있는 그 제 맛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씩 소외되고 또 사람들은 맛은 갈수록 더 맛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고흥의 또 어떤 난대성 기후 그 또렷한 그 날씨가 그 이 고흥은 항상 온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작물들이 이곳에서 또 많은 농가들에게 소득을 또 안겨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런 모든 작물들이 또 대한민국 곳곳에 재배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과일들을 먹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 과일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또 성질은 어떤 성질이며 또 나무 잎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이런 과일들을 먹으니까 참 미안해요. 죄송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일단 신기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니까 저도 나이를 꽤 먹었는데 이런 레드향, 황금향 나무를 본다는 게 굉장히 신비롭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농가 또 이렇게 그 일할 때 또 일손 부족할 때 와서 좀 저도
그 봉사 좀 해야겠고. 아이고, 그러시면 고맙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 네. 봄이 되면 네. 또 방문해서 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레드 향이 이제 꽃 피는 것도 좀 보여주고 네. 그리고 또 대다수 사람들은 또 뭔가 자기 삶에서 변화도 주고 싶고 또 농촌에 와서 귀촌도 하고 싶고 귀농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전에 또 가서 미리 선배들에게 듣고 그분들의 삶을 또 이야기 듣고 또 뭔가 귀넘어 공부를 해서 어떤 그런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곳곳에 다 이런 일가를 이룬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늘 몸과 마음으로 체험했던 그런 실질적인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더욱 많이 건강하게 우리의 어떤 농산물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어떤 먹거리를 지켜줬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농장에 와서 직접 이렇게 보니까 이런 과일들이 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 마음이 따뜻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혹시라도 이 채널을 보고 귀농을 꿈꾸신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귀농하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나름 많이 준비를 해요. 이게 유튜브나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디 가서 또 견학도 하시고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나름 준비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지식은 앞으로 내가 귀농해서 시골 가서 살아야 할 그 농사 정보에 대해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귀농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지역을 택해서 귀농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또 이렇게 작물이라든지 또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 가가지고 이 엄청 고가다. 나도 이걸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철칙인데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귀농을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은 처음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농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연관성 있게. 왜냐하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충분히 지식을 터득해서 갔다고는 하지만은 그 지식 가지고 어느 엉뚱한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엉뚱한 작물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는 작물을 엉뚱한 농사를 시작했을 경우에 뜻하지 않는 장애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주산지 같으면은 그 주위에 모든 정보가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소가 가능해요. 공유가 가능하고. 네. 첫째, 귀농하신 분이 이렇게 기술이 서투르고 하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보 얻기가 너무 쉽고, 첫째, 내가 하고자, 그 작물을 하고자 하는 농자재가 첫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여기서 여기서도 고추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터널 재배는 그때 당시 여기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남에서는 터널 재배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터널 재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흔한 농자재 거기에 맞는 비닐, 필름, 비닐이 거기에 맞는 폭이 여기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남까지 가서 그 흔한 그 사이즈 조금 더 큰 사이즈 그게 없어서 해남까지 가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 농자재가 많이 이게 그 지역에서 하지 않는 농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농자재가 지역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게 기술이 이게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를 못 해결할 수 없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판로가 안 됩니다. 예.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예, 판로 우리가 여기 지금 저희들 망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사람들은요 그냥 밭에 팝니다. 그냥 밭에 밭으로 계약하니까. 예, 밭으로 계약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따가요. 예, 시간 따가고 맞춰서. 또 어떤 분들은 따서 감귤 그 조합에 가져가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선별해서 거기서 키로에 얼마씩 가격 딱 해서 판매합니다. 그렇게 쉬운데 저희들은요 그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물건 좀 넣어주십시오. 어디 뭐 누구 지인들한테 또 어디 기업 사장님들한테 저희 물건 좀 팔아주십시오. 하고 사정하고 또 인터넷에 또 말이 좋아서 인터넷 판매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단가 때문에. 저가가 안 되면은 거기는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과일 하나 포장하는데도 이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별 과정. 선별 포장하는데 여러 종류의 이렇게 저 포장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포장하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산지에 가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죠. 네, 해결돼 버려요. 네. 그리고 이 판매란 것은 정말 내가 그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으면은 버려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시기. 예, 그 판매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농하신 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가 기농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가서 멘토를 부모 같은 멘토를 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모든 남자고 여자고 저 생각에는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도와주고 싶지. 어느 그 주위에 가가지고 조금 농사 좀 잘 지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저 좀 기술 좀 기농했는데 기술 좀 알려주십시오. 저 당신 아니면 제 죽습니다. 이러고 딱 매달리면요 그 모성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그 안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 기술을 다 네. 내놓지. 특히 저도 기농한 농가들 여러 농가를 지금 저도 안착시켜가지고 제가 멘토한 농가들은 절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꼭 진심으로 가서 다가서면은 그 안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농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 인생에서도 스승을 잘 만나면 네. 인생의 반은 네.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비가 이렇게 겨울비가 촉촉히 내려서 가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이렇게 오늘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 명절을 앞두고 근데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저에게도 그 많은 가르침을 좀 주시고 그래서 저도 나무를 상당히 좋아하고 식물 좋아하는데 저 또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도 한 그루 정도 가서 길러보고 거기에서 노하우가 생기면 저도 좀 몇 그루 더 길러서 보고 이렇게 또 사람들 오면 나눠 먹고 그래야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뵙고 또 좋은 농사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 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